자, 기출나라 영상 강의 3-1단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한 문치주의 정책이죠? 기억부터 볼까요? 문인 관료를 우대하고 무인인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가져왔지요. 니은, 문신을 우대하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만들어졌어요. 신사는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회 계층이에요. 디귿,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개편하였다와 리을,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는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문제 볼까요? 기억의 이곳은 원나라 수도인 대도, 즉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몽골 제국은 잠치 제도라고 역참을 설치해서 운영한 통신, 교통, 물류 시스템을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죠. 1번, 원은 유교를 억압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받아들였지만 과거제를 잘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관리 선발에도 몽골 사람을 우대했기 때문이에요. 2번의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의 북방 이민족, 외구 관련 내용은 명나라에 대한 내용이네요. 5번의 몽골 제일주의는 민족을 차별한 정책이니 틀린 설명이죠. 답은 3번이네요. 자, 22번 풀어봅시다. 송나라 때 과거제를 통해 능력 위주의 임무를 중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 즉 중앙 권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황제 중심 체제가 강화된 거랑 니은,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디귿, 송나라의 개혁은 묵과의 신설로 무신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죠.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제의 최종 시험관으로 황제가 참여하면서 관직 진출에 있어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시됐으니까 리을도 틀렸고요. 그럼 답은 뭐죠? 기억, 니은이 묶인 1번이네요. 원나라의 동서 교류에 대한 올바른 설명 고르기예요. 기억, 역참제를 통해 교역을 했으니 맞고요. 니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내용이 진짜인지 마르코 폴로가 다 경험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키운 것은 사실이니 이것도 맞죠. 디귿,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완화하여 많은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시대는 명, 청 시대예요. 명과 청 정부는 사적인 해외여행과 해상 무역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펼쳤지만 두 왕조 모두 후기에는 해금 정책이 느슨해져 많은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리을, 아담 샬과 마테오 리치가 다양한 서양 학문을 소개했던 시대는 명나라 때예요. 명대 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서양 학문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베이징에 진출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을 넓혀주기도 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네요. 이번엔 송의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는 문제예요. 가해 송나라 때 성리학 발달 맞죠? 성리학은 제자백가 때의 유교로부터 송나라 때 발전한 것으로 당시 외래사상인 불교에 대응하고 같은 유교로부터 발달된 기존의 훈구학을 대체했어요. 나의 이중통치체제를 실시한 것은 요와 금나라 같은 정복왕조죠? 초원지대에서 일어나 화북지역을 정복한 요와 금은 자신들의 민족과 한족을 각각의 방식으로 분리하여 통치하는 이중통치체제를 취했어요. 그 이유는 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지요. 다의 서민문화 발달, 라의 모내기법 보급도 맞는 설명이고요. 마의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당나라지요. 당나라는 남북조 이래 발전한 호환 융합의 문화도 이뤄냈고 서역의 문화를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또 잘못된 설명 찾는 문제예요. 1번, 제국이 분열된 후 태무친이 원을 통치했다는 것은 잘못됐죠? 태무친은 분산되어 있던 부족들을 통일해서 제국을 건설한 것이니까요. 그 이후에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중국 전체를 통치하며 국호를 원으로 정하면서 원나라가 탄생했지요. 2번, 몽골 제일주의. 3번, 몽골 초원의 유목민을 통일, 몽골 제국의 울루스로 분할 통치 다 맞는 설명이죠? 울루스는 사실 올로스가 정확한 표기인데요. 이 올로스는 사전적으로 국가의 의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5번, 원나라라는 몽골 제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던 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답은 1번이네요. 과거제가 정비되고 사대부가 지배층이 된 송나라 시대에 대한 문제네요. 1번, 만담, 고개, 인형극 등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고 2번,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실용화된 것 둘 다 맞는 설명이죠? 3번의 경전의 글자나 문구를 해석하는 훈구학은 송나라 이전에 발달했지만 송나라 때 지배계층의 변화와 함께 성리학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4번,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성리학이 발전했다는 설명은 맞는 것이고요. 5번, 카이펑에서는 상설 오락장이 설치되고 서민들에게 각종 오락을 제공한 것 역시 송나라 때니까 답은 3번이네요. 주어진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기억의 태무치는 13세기에 등장하여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몽골 고원의 몽골 쪽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에 추대됐죠. 이때가 1206년이었어요. 이제 니은을 보면 칭기즈칸이 죽은 뒤 오고타이 한국이 성립된 것은 1218년이고 차가타이 한국은 1227년, 킵차크 한국은 1243년, 마지막 일 한국은 1259년이에요. 1259년까지의 이야기니까 기억 뒤로 볼게요.
디귿이 오구대의 칸이 금을 멸망시킨 후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를 점령한 거는 1234년이니까 기역과 니은 사이로 위치시키고요. 리을의 칭기즈칸이 우수한 기병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서하 등을 정복한 거는 1227년이니 기역 바로 뒤에 와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디귿 니은 순인 3번이에요. 자, 북방의 유목 민족에 대해 옳은 설명들을 찾아볼까요? 기역, 요 나라는 거란족이 건국했죠? 니은의 서하를 세운 탕구트족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디귿, 금나라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으니까 틀렸고요. 금은 나, 이후 송나라도 공격해서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켰어요. 금나라에 의해서 화베이 지방을 빼앗긴 송나라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송을 건국하기도 했지요. 리을, 금나라가 아니라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가 비단길을 장악하여 동서 무역의 이익을 누렸고요. 미음, 요와 서하가 아니라 요나라와 금나라가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부족은 부족제로, 한족은 9년제로 다스리는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했지요. 답은 1번이네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까요? 원나라 때 설명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기역, 종교의 개방적이었다. 맞죠? 원대에는 관용 정책과 면세 혜택에 따라서 선교사의 여행이 활발해졌어요. 니은도 그래서 맞죠. 몽골 제국 내에서 다양한 종교가 발달했는데 특히 몽골 귀족 사이에 티베트 불교가 유행했어요. 디귿, 귀족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당나라 때 내용이니까 이것이 틀렸네요. 원나라 때는 송대 유행하던 서민 문화가 계속해서 크게 발달했어요. 리을,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형태의 희곡인 원곡이 인기를 얻은 거 맞고, 미음,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등의 구어체 소설이 유행한 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단원에서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